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복 받고 잘 되면 좋겠지요. 항상 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복이 되고 재앙이 되는, 재앙이 복이 되고 복이 재앙이 되는 인생에 돌고 도는 이 재앙과 복에 대해서 관련 있는 고사성어를 좀 볼까 하는데요. 5개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재밌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길흉화복이라고 하죠. 길할 길, 흉할 흉, 재앙화, 복복. 길흉화복. 길하다는 행복하고 좋은 징조라는 뜻이고요. 흉하다는 나쁘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는 길흉화할 때 재앙이 되겠고요. 복은 복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좋은 길한 것도 있고 흉한 일도 있고 재앙도 있고 복도 있다라고 해서 인생의 좋고 나쁨을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길흉화복이라고 하고, 특히 길흉화복은 예측하기가 어렵더라, 길흉화복은 돌고 돌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좋고 나쁨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길흉화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이 길흉화복이 전화위복되다라는 표현을 쓰죠. 전화위복. 자, 구를 전을 변화될 전, 옮길 전으로 보시겠습니다. 재앙화, 될위, 복포. 보면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었다.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었다 해서 화가 복이 되는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인생을 살 때 저 생각 참 많이 하고 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더 좋은 발전된 방향성을 생각하는 사고를 상당히 많이 즐겨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아우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공부가 부족했네, 무엇이 더 부족했지? 라고 분석을 하고 다시 도전을 했더니 처음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점수가 월등히 높이 나와서 만족감도 높아지고 내가 더 알미 더 깊어졌던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떨어진 것, 시험에 불합격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인생에서 내가 재앙이 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거기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랬구나 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책에서 많이 보시지요. 그렇게 보시는 사람만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만이 인생을 행복하고 저 항상 활발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사랑하는 여정에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화위복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불행 같지만 나에겐 큰 기회가 되고 좋은 계기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죠. 재앙이 복이 되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세 번째, 청천벽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맑은 하늘의 벼락벽, 벼락력. 푸를 청, 하늘천이니까 푸른 하늘에 벼락벽, 벼락력. 푸른 하늘에 벼락이 쳤습니다. 벼락이라는 건 비가 오고 먹구름을 치고 번개가 치면서 치는 건데, 갑자기 해가 떠 있는 낮에 벼락이 텄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청천벽력 같다라는 표현은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올 때를 청천벽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분명히 잘했던 남편이 저녁에 죽음으로, 어떤 불상사로 그렇게 왔다면 이런 소식이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내 예금 주식 투자가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안에 영원이 되는 이런 일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게, 나와 의도치 않게 엄청난 일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고 닥쳐올 때를
그때 청천벽력인데요. 인생 살면서 청천벽력 같다는 말은 안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평온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파장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제 맘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청천벽력 같은 일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청천벽력 같다. 뜻하지 않는 큰 일이 닥칠 때, 나쁜 일이 닥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네 번째 세용지마인데요. 오늘 화와 복이 번갈아 간다는 말의 대표적인 고사성어입니다. 변방새 늙은이용 어조사지 말마입니다. 변방 국경선에 있는 늙은이, 노인 한 분이 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 때문에 인생이 계속 바뀝니다. 이 말 한 마리가 옛날에 큰 재산이고 지금 현재 시가로 따져도 보통 8천에서 1억 정도 하는 가격을 한다고 하잖아요. 큰 재산입니다. 근데 이 말이 국경선에 사는 이 늙은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말을 찾자고 국경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졸지에 말 한 말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됐죠. 사람들이 어쩌면 좋겠냐고 위로를 합니다. 그 변방의 늙은이는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을 가능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내가 그 말이 국경선을 넘어간 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아오라고 의연한 태도를 합니다. 정말 1년 후에 그 말이 자기의 짝꿍인 암컷인 말을 갖고 국경선을 넘어서 이 노인 집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며 잘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졸지에 말 2마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면 로또 복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이 다시 의연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 때문에 더 슬픈 일이 있을 줄 아오 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주 몇 대 독자인 당신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하나가 낙마를 해서 발이 부러졌는데 영원히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들이 영원히 걷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다시 뭐라고 위로를 하면 어쩌면 좋겠냐고 하니 반대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아들이 다리를 다친 걸로 인하여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라고 했는데 변방의 이 마을에 전쟁이 나게 됩니다. 진짜로 전쟁이 나서 모든 나라의 청년들이 전쟁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변방 늙은이의 아들은 걸을 수가 없으니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마을의 모든 청년이 다 전사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전쟁 때문에 이 발이 아픈 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아들이 목숨을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의 이야기를 보듯이 인생이라는 게 남들 보기에 불행이었지만 좋은 일이 되고 남들 보기에 좋은 일이었는데 나에게 나쁜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화위복이라고 하고 기륭화복의 변형이라고 하고 인생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 세옹지마야 라는 말은 방금 제가 말씀해드린 이 이야기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저보다 더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시지요. 인생이라는 건 좋은 게 나빠질 수 있고 나빠진 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노인의 태도처럼 의연한 태도입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 될 수 있으니까 삶의 태도에 너무 연달아하지 말고 감정 기복에 흔들리지 말고 의연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응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삶의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5번째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구생백독이라고 있습니다. 거무르, 소우, 날생, 흰백, 송아지 독자입니다. 검정색 소가 날생, 흰백 송아지도 하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검정색 소는 검정색 송아지를 낳아야 되죠. 그런데 검정색 소가 암수 교배를 흰색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흰색
송아지를 낳게 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검정색 소의 선대에 흰색과 교배한 뭐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아주 뜻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생긴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검정색 소가 흰색 소가지를 낳으니까 이 소 주인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공자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주인이 공자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흰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서 하늘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남자가 흰 송아지를 갖다가 바칩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를 제사를 지내서 복을 빌었는데 이 제사를 지낸 사람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고 1년이 후가 지났는데 다시 이 검정색 소가 또 흰색 송아지를 납니다. 그래서 이 눈먼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시 공자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분 말씀대로 송아지를 바쳤더니 좋은 일은커녕 아버지 눈이 멀었는데 왜 다시 그분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자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다시 흰 송아지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더니 아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정말 나쁜 일이 생겨버렸죠. 그런 후, 이 나라가 송나라인데 초나라가 송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강성한 초나라가 송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란 남자란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남자는 눈이 멀어서 전쟁을 나갈 수도 없었고 목숨을 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 두 남자는 목숨을 구제했고 다시 눈을 원상 시력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온 겁니다. 아까 세영지마랑 비슷하죠? 좋은 일을 바라고 소를 바쳤는데 눈이 먼 건 나쁜 일인데 나중에 후에 눈이 멀어 전쟁에 가지 않아 목숨을 살리고 다시 눈도 정상으로 됐다는 얘기에서 인생이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번갈아 간다는 말로도 후구생 백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용지마를 많이 아시는데 오늘 5번째 이야기도 한번 알아두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 인생이라는 거 복 받고 재앙이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복과 재앙은 매번 나한테 한 가지만 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왔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어떤 인생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 이겨내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선현들의 지혜의 고사성어입니다. 정말 많이 공감하는 고사성어였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번갈아 가니 이런 힘든 시절 잘 이겨내셔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 많길 바랍니다. 맨 뒤에다가 고사성어 정리해 놓을 테니 꼭 보시고요.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 설정을 하시면 이런 영상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공부 같이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본복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들을 좀 모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남한테 본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요. 자, 본이 되는데 좋은 쪽으로 본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본보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일벌백계라는 사자성어, 다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 태산북두라는 사자성어 유래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타압경원왕, 그 다음 타초경사,
은감불원 이렇게 해서 7개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타 병원왕이라든지 타초경사 처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은감불원은 급수가 좀 높으시면 보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벌받게라고 하면 한 번 벌에서 100개를 경계한다는 뜻인데요. 한 사람을 벌 주면 100사람이 그걸 보고 경계를 하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많이 쓰죠. 우리도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비슷한 저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될 거라고 하면 한번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의 대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한 가지 죄에 한 사람을 벌 주어 여러 사람의 경각심을 할 때 일벌백계라고 합니다. 법치주의에서 많이 쓰고요. 어떠 보면 이 한 사람이 많은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좀 쓰면 좋은데 악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사자성어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을 벌줘서 100사람을 건계한다는데 제 직업이 또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떤 한 사람이 조금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 혼나게 되면 저번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경고성 있는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벌 줌으로써 100사람 하는 것도 본보기에 해당하는 사자성어일 것 같고요.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보시면 시경에서 나온 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산, 달을 타예요. 다른 사람 산에 있는 돌, 자, 산에 돌이 많으면 농사 짓기 힘들기 때문에 그 돌을 갖다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버려진 돌을 어떤 사람이 주워다가 요긴하게 쓴 거죠. 다른 사람 산에 있는 거친 돌이 내 옥을 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 나에게 인격을 닦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저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더 좋게 되는 사람이 진짜 발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성인이죠.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잘못된 점을 보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고 나쁘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런 실패한 점을 보고 발판 삼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술력이 발달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회사들의 약간 잘못된 실패작을 보고 우리는 다시 개선해서 다시 또 연구하고 더 좋아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는 거죠. 처음에 나왔던 자동차, 수레처럼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달리는 편안하고 좋은 차를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것, 본복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읍참마속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 위초고 삼국지 이야기인데요. 울, 읍, 벨참, 말마, 이을 속자인데 여기에서 마속은 마량의 동생 이름입니다. 위나라의 사마와 그다음에 이 마속 제갈량하고 싸움인데 제갈량이 직접 가지 않고 사마가 아주 계략이 좋으니 좋은 병사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마속이 손을 번쩍 들면서 자기가 간다고 합니다. 자기와 가장 친한 마량의 동생이었고 한다고 하니 한번 해봤는데 조건을 겁니다. 자기의 명령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잘 전쟁을 치르고 오라고 했는데 마속이 제갈량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산세의 평가도 잘못하고 식량 계산도 잘못해서 사마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갈량 앞에 와서 이런 군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죽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끼는 신하고 자기 친구의 동생이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군법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삼키고 마속의 목을 베니다. 그 제갈량이 말해서 읍천마속이라는 말에서 대의를 위해서 측근이라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권력의 가단성과 공정성을 이룰 때 쓰는 말인데요. 우리가 뭐 정치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가끔씩 꼬리 자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대의를 위해서 큰 인재를 우리가 쳐내기도 하고 그래서 읍참마속 대의를 위해서는 측근의 어떤 권력 가당성 정말 요즘 꼭 필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한 사람을 벌함으로 인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공정성이 살아난다면 과감히 해야 되겠죠. 읍참마속 본복이라는 말로도 정말 쓸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태산북두는 당나라의 시인 한유를 엄청 칭찬할 때 쓰는 말인데요. 한유가 세상에 이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태산, 세상에서 제일 큰 산 같은 존재. 북두, 세상에서 제일 큰 북두칠성 같은 존재. 그래서 권력과 존경받은 사람의 그런 위치에 있는 한유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타압경 원앙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칠타와 오리압이에요. 오리를 쳤더니 원앙새가 뭐해요? 깜짝 놀래요. 자, 같이 호숫가에 오리하고 원앙이 막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오리를 축 쳤더니 옆에 있던 원앙이 놀라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벌 주면 다른 사람도 같이 놀라게 된다 해서 일벌백계처럼 표현하는 건데요.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죠? 한 뭐 자녀가 세뇌 된다고 해보면 숙제 안 하고 말 안 듣는 형제를 혼내고 있으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제들이 혼나지 않으려고 자세 똑바로 잡고 공부하고 있는 거 보시지 않나요? 그래서 한 사람을 혼나게 되면 자기가 비슷한 종류의 어떤 혼날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순서 오기 전에 자세를 딱 바로 잡는 거. 그래서 한 사람 벌 줘서 다른 사람까지 놀라게 하고 경계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벌백계 표현을 이렇게 타압 경황나음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저희 주위에 보게 되면 특히 이렇게 한 사람 벌 줘서 다른 사람 놀라게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걸 싹싹 피해가는 게 둘째들이 많이 그렇죠? 막내들이 많이 그렇고요. 그 다음 보시면 타초경사도 보실게요. 칠타 풀초. 풀을 쳤더니 누가 놀래요? 뱀이 놀래서 도망가겠죠? 그래서 생각 없이 한 일이 뜻밖의 결과를 낳는데 이 사람을 훈계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합니다. 만약에 풀을 치지 않았으면 뱀이 사람한테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피하라고 이렇게 쳐주는 건데 이거는 어떤 관리에게 상소문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뭐 편지를 써서 올렸다고 합니다. 당신 부하 직원 누구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것을 우리가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현령이 자기 부하 직원의 고발을 딱 들을 게 문서를 봤더니 자기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약에 그렇게 누가 고발을 해서 중앙에다 올리게 되면 자기가 다시 고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아랫사람을 이렇게 고발해서 했는데 그 관리가 자기한테 한 것처럼 느껴진 거라고 합니다. 그때 썼던 말이래요. 생각 없이 한 일이 뜻밖의 결과. 그래서 근데 그 관리가 자기 부하 직원이 잘못된 것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내가 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훈계하여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혼내면서 위에 상사까지 바르게 잡았던 고사지요. 그래서 그때 타초 경사라는 말을 합니다.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은 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니까 그죠. 어디나 부모가 본이 되고 선생님이 본이 되고 상사가 본이 되고 어른이 본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오죽하면 짐승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도 주인 닮는다고 하겠습니까? 참 무서워요. 마지막인데요. 은간불원이라고 해서 은나라가 거울 삼아야 되는 것은 멀지 않던데 중국의 고대 시대를 보면 하나라와 상나라와 주나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왕이고 그 다음에 상나라, 은나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주왕입니다. 걸왕은 거랑하고 주왕은 아주 그 여자들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라의 마지막인 거랑은 말이라는 여자를 정복을 해서 이렇게 절세미인의 선물을 받는데요. 이 말이라는 여자하고 놀면서 아주 뭐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주지육림이라고 하죠. 술 채워놓고 고기 걸어서 먹기도 하고 특히 이 말이라는 여자가 잘 안 웃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비단을 짝 찢는 소리를 듣자마자 웃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거렁이 그 마리를 웃게 하고 싶어서 모든 곳간에 있는 비단을 갖다가 짝짝 찢었다고 합니다. 마리 웃게 하려고. 그런 아주 나쁜 임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탕왕한테 제배를 받고 또 이제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그 주왕인데 주왕은 닭이라는 여자한테 또 빠졌다고 했었죠. 제가 저번에. 그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처벌하냐면
구리 기둥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불에 달궈서 그 죄인을 위에 올라가게 해서 처형하는 포락지형을 하면서 웃는 여자잖아요. 자기라는 여자 정말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랑과 주황 이야기인데 그 주황한테 당신 앞시대에 있던 은나라의 거랑이요. 아니 주황이요. 그 앞나라에 있던 걸왕을 보고도 이렇게 나쁜 정치를 하십니까? 라고 주나라의 주문왕이 간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나라 당신이 바로 앞시대의 나라인 하나라 걸왕을 좀 보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문왕이 간언을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거기에서 은나라가 거울 삼아야 하는 나라는 멀지 않다라는 말에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자신의 거울로 삼아라 라는 말로 은간불언이라는 말을 합니다. 폭군인 거랑과 주황 이야기에서 온 말입니다. 오늘 배우신 일벌백계 타산지석, 읍참마속, 태산북득, 타압 경원왕, 타초경사, 은관불언 모두 본보기가 잘 되면 아랫사람도 잘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보기라는 고사성어 배우셨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 되셔야 되겠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 많고요. 저도 정말 정말 본이 되는 훈장님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